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회식하느라고 라이브 방송을 엉망을 해가지고 이번 주엔 잘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많이들 들어오시면 또 좋은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 월요일 저녁 7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볼까요? 채팅창에.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내 사랑 시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중에서 오늘은, 요즘 사실 가장 연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실패하거나 또 잘못 가입하기 쉬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점, 또 궁금증,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또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면서 근본적으로 연금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계속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보면서 답변하고 있으니까 댓글 보면서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금 박사 그 라이브는 지금 벌써 1년 넘게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을 제가 다 답변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쓴 책, 여기 보시면 부의 진리, 연금 부자들 이런 책 있잖아요. 이런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또 책을 읽어가면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 연금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계속 여러 가지 방송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방송들도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를 사라. 이 내용을 중심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언제든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것이고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또 보험, 투자,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많이 들어오시고 계신 것 같은데, 들어오시면서 계속 인사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들어오셨나 볼까요? 네. 네, 박정기님 반갑습니다. 김명기님 반갑습니다. 진정호님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모순이라는 단어 아세요? 모순?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 모순이라는 단어를 쓰죠. 모순. 모순이라는 한자를 잘 보면 모순은 창모자와 방패 순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모순이냐? 우리가 그건 참 모순이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창과 방패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대장간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대장간을 해서 이제 창 방패를 잘 만드는 거죠. 어떤 이제 그 장소가 와서 창과 방패를 살려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물어봅니다. 여기 창이 있는데 이 창이 정말 셉니까? 강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대장간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옆에 또 방패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방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방패는 얼만큼 또 방어를 잘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대장간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이 모순이라는 것이 뭐냐면 창과 방패인데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창이 강하면 방패를 뚫어버리는 것이고 이 방패가 강하면 창이 뚫지 못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판매하는 보험 중에 굉장히 좋은 보험이고 우리 사회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상품이긴 하죠. 그런데 종신보험은 돌아가셔야 받는 사망보험입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은 나중에 오래 사셔야 좋은 장수를 지켜주는 연금보험인 거죠. 이 두 가지는 사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마치 창과 방패처럼. 종신보험은 사실상 죽어서 받는 보험이다 보니까
연금보험은 나이 들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좋은 보험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는 이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은 서로 전혀 다른 상반된 보험이고, 그러면 상품의 구조 자체도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다른 상품인데, 이 두 개를 우리는 하나로 보고 가입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우리 호다님 반갑습니다. 조선일님도 반갑습니다. 떵보이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머니 마그네틱님 이런 얘기 해주셨네요. 최근에 다른 보험 설계하시는 분께 연금 추천해달라고 하니 또 종신보험을 권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한데요. 보험회사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수익성 좋은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수익성 좋은 상품이라는 것이 내가 낸 돈에 이자를 붙여서 연금으로 주는 상품보다는 일찍 돌아가시면 죽는, 요즘 잘 안 죽잖아요 사실. 그래서 종신보험이라든가 이런 보장성 상품들이 더 많이, 보험회사의 수익이 더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익성이 많이 남는 보장성 보험, 그 중에서도 종신보험을 자꾸 판매를 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주주님 반갑습니다. 정수님 반갑습니다. 마그네틱님, 다행히 연금 박사님 팀을 통해서 오제보증 연금을 들었던 터라 연금 목적에 맞는 상품을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가입하실 때 그 상품이 본질적인 상품이 무엇이냐를 보고 가입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본질은 사실 무시하고 거기 붙어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보고 가입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에어컨을 살 때도 에어컨은 시원하냐 안 시원하냐를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시원한 기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에어컨 사면서 자꾸 무슨 디자인 보고, 그 다음에 뭐 공기청정 기능 보고 뭐 이런 거 기능 보다 보면 실제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들은 전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자, 안태영 님도 반갑습니다. 서정숙 님도 반갑고요. 김병옥 님도 반갑습니다. 네. 대사랑 시우님, 저는 직장인으로의 국민연금 불입이 끝나고 63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직장은 74세까지 다닐 수 있어요. 그런 63세 연금은 월급을 받고 있어서 미뤄받고 싶은데 63세부터 국민연금 받으시지 마시고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5년 미루셨다가 5년 이후에 연기연금 하신 후에 받는 게 좋죠. 63세 수령이시기 때문에 68세까지 수령 연기연금 가능합니다. 유정여정님, 종신보험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그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산은 종신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뭐 투자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은 전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대신 상속세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여러분 상속 당시에 여러분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겠죠. 일부에서 종신보험이 상속세 대상이 아니라고 비과세라고 얘기하시는 분 자꾸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계약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빠질 수 있겠지만 계약자가 돌아가신 분, 부모님인 경우에는 전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서 굉장히 잘못된 정보, 틀린 정보들, 잘못 배운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사망보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연금보험은 오래 살아야 받는 보험, 서로 전혀 목적이 다른 보험인데 이 두 가지 상품이 하나에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품이 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소주 좋아하시죠? 소주가 옛날에 제가 한 3, 40년 전에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소주 드신 거 봤는데 소주를 이렇게 대병에다 드시더라고요. 엄청나게. 그죠? 그때 소주가 보통 한 30도 되지 않았나요, 그때? 네. 도수가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소주는 도수가 높아야 소주지. 근데 점점 이제 사회가 변해지면서 뭐 여성들도 소주를 드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소주가 보편화되면서 계속 소주에다가 이제 물을 타기 시작했어요, 물을. 그래가지고 도수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급기야 소주가 16도까지 내려왔죠. 옛날에 비하면 도수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자, 물론 뭐 도수가 16도라도 소주로서 맛은 유지하겠지만 결국은 점점 약해지면서 이게 소주인지 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래가지고 문정이 10도, 8도, 7도, 6도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사실 물인지 술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물은 물이고 술은 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맞나? 네, 하여튼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크게 의미 없이 우리가 되어버린다면
결국 우리가 이 상품을 가입하는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실 종신보험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종신보험도 아니고 연금보험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것이 갑자기 사망보장인데 연금으로 둔갑하지 않나, 무슨 뭐 저축성으로 둔갑하지 않나,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종신보험으로서의 가치도 사라져버리고, 그렇다고 연금보험도 아니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발생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시대를 잘 보면은요, 시대의 변화는 점점 고령사회로 가면서 이제 장수의 시대, 오래 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사망보장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 사람이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망에 대비해서 일정한 보험금을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사실상 이게 장수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망의 위험이 옛날보다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상 사람들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위험이 크거나 이런 시대에서는요, 사망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런 보험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당연하죠. 자,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험 상품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일찍 돌아가시는, 일찍 사망하는 보장보다는 오래 사는 것을 보장하는 것, 연금보험 형태로 바뀌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종신보험 판매, 보장성 보험 판매 비중이 약간 줄어들면서, 그리고 오래 사는 연금보험의 비중이 높아져 가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렇게 상품도 진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원래 종신보험은 환급금,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은 낮더라도 사망 보장을 높여서 내가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사망하게 됐을 때 우리 가족에게 많은 사망보험금을 물려주는 것이 종신보험의 역할입니다.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올려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환급률. 무슨 환급률이냐면 언제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해지 환급률을 올려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옛날에는 중간에 해지하면 반도 못 찾았는데 지금은 중간에 해지하면 70%, 80% 찾게 만들어 놓고 납입 기간이 끝나면 거의 원금 가까이 찾게 만들어 놨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러니까 죽어서 받는 금액을 점점 깎아내리면서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을 올려놔야 결국은 이게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면 종신보험은 원래 사망 시에 보장하는 보험인데 사망 시에 보장하는 걸 점점 깎아버리고, 그리고 해지환급률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소주에서 도수를 점점 내려버리고 반대로 이렇게 물을 계속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신보험 가입하실 때 제일 요즘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이 종신보험은 고객님께서 사망하실 때 혹시 위험에 닥치시게 되면 일정한 이 정도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입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 설명은 온데간데 없고, 언제든지 해지하시게 되면 납입기간만 채우시면 거의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납입기간 5년, 7년, 10년 채워서 원금 받을 거면 뭐하러 그걸 들어요? 차라리 은행 가서 예적금 들지. 은행 가서 예적금 들으면 10년 동안 이자가 남지 않습니까? 이자가. 근데 이자는 받지도 못하고 열심히 10년간 내서 혹시 사망해도 보장받는 금액도 거의 없고 그냥 10년간 채워서 원금만 정도만 받을 거라면 뭐하러 이 상품을 가입하냐 이거죠. 이도 저도 아닌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뭐 종신보험 가입하니까 나중에 원금 되고 또 최저보증 이자율이 좀 있어가지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사실. 그리고 상품을 연구해 보면 실제로 종신보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금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융 전문가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야, 이런 상품이 어떻게 가능하지?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급률을 높이는 상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안에 그럼 뭐가 숨어 있을까요? 보험회사가 무슨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막 이자가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고객들이 막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종신보험 상품들을 잘 연구해 보면 결국은 10명 중에서 적게는 3, 4명, 많게는 7, 8명이 만기 전에 해지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품이 이런 이자를 주고 만기에 원금을 채워줄 것인가를 봤더니 결국은 금융상품 자체가 그렇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해지하는 환급률이 해지하는 분들이 되게 높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해서 원금도 못 찾아가시는 비율들, 그 낙전 수입을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원금을 채워주는 이런 구조가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10명 중에 한두 명이라면 10명 중에 8명, 9명은 만기까지 가고 10명 중에 한두 명만 중간에 해지할 거라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자, 그런데 가입할 땐 다들 무슨 생각하시냐면, 그래, 나는 만기까지 채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만기까지 채우면 결국은 10년만 제대로 내면 원금은 받겠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가입하시겠지만, 결국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가입하신 분 10명 중에 적게는 3명, 많게는 7, 8명이 끝까지 못 가고 결국은 이자를 못 받고 손실을 본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연금 목적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하신다면 나중에 연금 탈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이지만, 연금은 목적인데 종신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사실상 중간에 해지해서 손해, 결국 낮은 확률로 내가 만기를 채운다 하더라도 결국 원금 정도만 받는. 자, 여기 보니까, 유정유정님 이런 얘기 또 해주셨네. 자, 종신보험은 그러면 상속세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해지하는 게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어요. 자, 이거는 좀 오해를 하신 겁니다. 오해를. 잘 보세요. 종신보험은 상속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종신보험 가입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종신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이걸 해약하는 거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 돈 가지고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 주식을 한들, 그 돈 가지고 집을 산들, 그 돈 가지고 연금을 한들, 그 돈 가지고 뭘 한들 전부 상속세 내셔야 된다는 사실이야. 아시겠어요? 종신보험이 상속세 대상이기 때문에 해약을 한다면 돈이 없어야 돼, 차라리. 방법은 하나 있죠. 여러분 뭐 통장이 아니라 여러분 장롱속에 있다면, 뭐 금융회사가 모르고 국가가 모르는 장롱속에 돈이 있다면 걔는 상속세를 매길 수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자산으로 갖고 있든 간에 상속하게 되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종신보험은 가입하는 순간부터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만 내고 1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 통장에 있으면 5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셨어야겠죠. 50%라면. 근데 1,000만 원이 1억이 돼서 5천만 원의 세금 상속세를 내시는 거기 때문에 4,900만 원은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셔야지 종신보험의 상속세 대상이라고 해서 종신보험을 해약하신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되신 생각이에요. 해약하시면 안 돼요. 사망보전 목적이라면 가져가셔야 돼요. 그 돈을 해약해서 여러분이 뭘 하신다 한들 결국 세금은 다 내는 구조라는 겁니다. 종신보험은 상속세로 다 뺏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네. 박사님, 셀틱 글래스고님, 지난주 금요일날 상담 받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여러분께, 유익한 도움되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팀들을 잘 또 트레이닝해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상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게 걱정이면 사망보험인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노후에 연금 받는 게 목적이면 연금보험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신보험을 자꾸 연금 받는 보험으로 우리가 착각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종신보험이 연금 전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아, 그러면 이 종신보험 가입하면 돌아가시면 사망보장도 해주다가 나중에 내가 안 죽고 오래 살면 연금으로 바꿔주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제가 여러 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종신보험 연금 전환은 뭐라고요? 종신보험 연금 전환은 여러분의 사망보험금 뭐 1억, 2억 이 사망보험금을 내가 죽어서 받으면 1억이지만 이걸 내가 나중에 살아서 받으면 연금으로 전환해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신보험 연금 전환은 연금 전환 시점에 쌓여있는 원금도 되지 않는 해약 환급금,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그 환급금, 해약 환급금을 연금으로 나눠드리겠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꿀떡아이스님 잘 아시네요. 종신보험 연금 전환은 사망보험금을 연금 전환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을 연금 전환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보험을 해지해서 사망보험금은 사라지고
그 해지 환급금, 원금 될까 말까 하는 그 환급금을 가지고 연금으로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 전환은 굉장히 안 좋은 개념이죠. 안 좋다 좋다가 떠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연금 종신보험 중에서 이런 상품이 있어요. 생활비 받는 종신보험, 뭐 연금 받는 종신보험, 무슨 뭐 교육비 주는 종신보험. 이렇게 중간에 내가 뭔가 인출해주는 종신보험, 뺄 수 있는 종신보험이라고 굉장히 포장된 상품 많거든요. 여러분 많이 가입하셨죠? 근데 이런 상품들은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인데 사망보장을 중간에 생활비를 빼든 교육비를 빼든 연금으로 빼든 이것은 결국은 다 해지라는 거예요. 해지. 그런데 한 번에 연금 전환을 하게 되면 다 해지되니까 사망보험금도 사라지고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보험사들이 만든 형태의 종신보험이 바로 뭐냐면 생활비, 교육비 중간에 일부씩 빼주는 종신보험이에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종신보험을 부분 해약을 해 나가는 겁니다. 부분 해약. 그러니까 한 번에 연금 전환은 한 번에 해지해서 그걸 다 연금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생활비 받는 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사망보험금이 1억인데 1억 중에 1,000만 원을 해약하는 거예요. 10분의 1 해약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1억인데 해지환급금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자,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사망보험금의 10%를 해지하게 되면 그 10%, 1,000만 원이 날아가면서 1,000만 원에 대한 해당 해약환급금 얼마냐면 아까 5천만 원 써야죠. 5천만 원의 10분의 1인 500만 원을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1,000만 원 해지해요. 그러면 거기에 환급금 500만 원 또 지급하는 것이고 또 1,000만 원 해지하고 500만 원 받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일시에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조금씩 해지해 가면서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 이게 바로 이제 연금 선지급 형태의 종신보험입니다. 자, 그래서 말은 이렇게 아름답게 써놨죠. 근데 결국은 이게 근본적인 목적은 사망보장이기 때문에 사망보장이 중심으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가지고 혜택을 받으시는 거지만 사망보장을 가지고 자꾸 연금으로 쓰겠다 그러시면 뭐 생활비로 쓰겠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구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부자님 유익한 정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꿀떡아이스님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이 상품 구조는 굉장히 좋은 구조죠. 최저보증 연금 구조. 자, 행복부자님 보험은 인출하면 안 돼요.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인출하게 되면 대부분의 상품에서 비율로 감소하기 때문에 무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꿀떡아이스님 92년도, 97년도에 연금을 가입하셨네요. 이 상품은 엄청난 상품이죠. 네. 정미아님 해외에서 시청 중이시네요. 해외에서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국내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준비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국내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연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들을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전화 많이 주세요 지금. 그래서 해외에도 제 유튜브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연금 박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저도 또 굉장히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정면님 매주 챙겨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행복부자님, 2년만 지나면 대출납부안 사용한 사람들 결국 나중에 큰 손실로 갑니다. 특히 이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2년만 납입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죠? 실제로 2년만 내거나 뭐 2년 동안 추가 납입을 해서 완납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이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특히 납입 기간이 10년이면 10년을 제대로 채워 납입하시는 것이 좋지. 그거를 뭐 2년 만에 땡겨서 납입한다거나 몰빵을 해서 납입한다는 경우에 마치 이게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낮은 확률로 뭐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엔 더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살 때 우리가 모든 물건이 그렇지만 물건을 본질을 보고 사자는 거예요. 본질을. 자꾸 옆에 붙어있는 옵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는 안전하게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무슨 옵션 있잖아요. 무슨 뭐 자동문이다, 무슨 뭐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기능이고, 기본적인 것은 자동차는 잘 굴러가고 안전하게 굴러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부터 봐야 되는데 실제로 연금을 가입할 때도 그런 거 안 보고 자꾸 이상한 기능 가지고 보고 사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꾸 상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 가입하게 되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최저보증연금도 반드시 연금으로 받으실 분들만 가입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면 이 연금도 잘못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가서 또 이상한 얘기 듣고 가입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 모든 상품을 가입할 때는 그 상품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내가 사망보장이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뭐 있을 수 있겠죠. 뭐 노후 준비만 걱정이 아니라 내가 일찍 사망한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혹여라도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저도 종신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20년 전에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을 걱정해서 제가 가입해놓은 종신보험 지금도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이자율도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쌌어요. 그래서 뭐 1억짜리 보험을 가입해도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이면 충분히 가입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지고 수익이 안 나니까 보험료가 비싸졌습니다. 지금 종신보험은 굉장히 비싸요. 30세나 40세 남자가 1억짜리 종신보험 가입하려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을 20년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는 돈이 7, 8천이고 받는 보험금이 1억이에요. 그래서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사망보장을 가입할 목적이시라면,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 하지 마시고요. 저기 그냥 인터넷에다가 정기보험 가입하셔가지고 인터넷 정기보험 가입하세요. 정기보험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지금 검색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다가 정기보험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인터넷 정기보험 쭉 뜹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뭐 30세, 40세 가장이 1억짜리 정기보험 10년 보장받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0,000원도 안 돼, 10,000원도 안 돼.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소멸성이에요, 소멸성. 그냥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10년, 20년 이내에 사망하면 1억 보장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건강하다, 그럼 날리는 거예요, 그냥. 뭐 소멸성이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만 원씩 납입을 해서 평생 언젠가 1억, 사망 시에 1억을 보장받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겠어요? 아니면 한 달에 10,000원만 내고 돌아가시면 1억 보장받는 거예요. 20년간. 10,000원만 내고 나머지 29만 원은 연금을 가입해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만 원짜리 사망보험 1억을 가입하는 게 좋은지, 종신보험 1억, 아니면 1억짜리 정기보험을 20년간 1억으로 매달 10,000원짜리, 매달 10,000원을 내서 20년간 1억 보장받는 정기보험 가입하고 29만 원은 연금을 준비하는 게 좋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현실적이고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잘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망보장이 목적이신 분들은 저는 굳이 종신보험 가입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 정기보험 있으니까 그거 검색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입하시면 돼요. 그냥 뭐 10분이면 돼요. 10분이면. 그리고 이렇게 정기보험 가입하시면 소멸성이기 때문에 해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다가 싫으면 안 내면 돼. 어차피 내가 10,000원 내고 한 달 보장 받은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우리 곽비아이님, 유공자 연금 받을 예정인데 따로 연금 가입이 필요할까요? 네. 유공자 연금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시겠죠?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을 추가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꿀떡아이스님, 퇴직금이 IRP로 옮겨지는데 이걸 바로 해지해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연금 준비시키는 게 가장 베스트죠? 이거는 퇴직금을 받아서 일시금으로 세금 내고 받을지 아니면 IRP로 넘겨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서 세금을 절세할지 어느 게 좋을지는 퇴직소득세율이 얼마인지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퇴직소득세율이 좀 크신 분들, 근속기간이 짧거나 퇴직금이 많아서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신 분들은 IRP를 통해서 10년 이상 나눠받으시는 게 그나마 절세 효과가 크고요. 그렇지 않고 장기 근속하시고 퇴직금이 크지 않아서 실제 세율이 뭐 3%, 5%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그냥 일시금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연금으로, 더 수익률이 높은 연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TH류님, 종신보험 납입 만기 4년 남았습니다. 유지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유지하셔야죠. 열심히 내가지고 이제 4년 남았는데 유지하셔가지고 종신보험 유지하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유지해서 연금 받거나 중도 인출하거나 생활비 받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반드시 자녀에게 상속하는 사망보험 목적으로 쓰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속이 쓰리시겠지만 나중에 자녀한테 물려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녀한테 물려주세요. 나는 뭐 자녀한테 물려주기 싫다. 그러면 해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가장 많이 조회수가 높은 영상 중에 하나 그게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받는 최고의 방법.
말씀드렸죠? 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받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연금 전환하거나 해지해서 연금 선지급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자녀 명의로 바꿔주시고 그 자녀한테 연금 받으세요. 종신보험을 들고 보험사로 가지 마시고 종신보험을 들고 자녀와 협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유지해서 자녀에게 사망보험금으로 물려주시고 대신 자녀에게 매달 20만 원, 30만 원 연금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정님, 박사님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네, 상속세 내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심선근님, 반갑습니다. 네, 진혜영님, 인터넷에서 연금보험 가입하면 연금으로 좋을까요? 정기보험 가입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인터넷에. 연금보험은 뭐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최저보증연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세요. 일반 연금들은 대부분 공시이율이거나 변액연금이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 변액연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를 낮은 경우에 공시이율연금은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동호님, 35세 직장인 30만원 정도 납부 가능한데 연금보험 추천 부탁드려요. 네, 지금 현재 제가 뭐 여러 가지 연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말씀드린 것은 최저보증연금입니다. 영상 이미 많이 올려드렸죠? 보시고 나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연금 받는다는 조건에서 보증해드린 것이고요. 뭐, 그죠? 또 구체적인 비교가 원하시면 저희 상담센터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주시면 전문가들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님, 종신보험 가입한 지 별로 안 됐다면 실효가 나갈까요?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꾸준히 가입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지만 사실 지금 판매되는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목적으로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더라고요. 보험료가 비싸니까. 결국은 열심히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부어서 10년 간신히 채워가지고 원금 받는 형식인데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꽃방글님, 연금보험 추가납입 사업비가 1.5% 공제됐는데 추가납입 해야 할까요? 자, 추가납입 사업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추가납입 사업비가 1.5% 있다고 없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가납입했을 때 이 연금보험에서 얼마나 더 수익을 불려줄지에 대한 고민부터 해보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수익이 날 거다라고 하게 되면 사업비 무관하게 여러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사업비도 내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수익도 안 나고 손실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추가납입은 사실 큰 의미가 없겠죠. 요정님, 머리가 아프네요. 종신보험 해지에도 불입금보다 28% 정도 수익률을 잠시 흔들렸네요. 네, 뭐 수익이 나셨다면 뭐 다행입니다. 행복부자님, 종신보험 1억짜리인데 원금에 이자 1200 정도 붙었어요. 해약환급이 3200 정도인데 이 보험 해약해서 아들 연금 넣어주면 3200 일시금 했을 때 30살 아들이 65세 계시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망보험 1억짜리면 죄송합니다만 내일 돌아가시면 1억 받거든요. 근데 해지하면 3200 받는데요. 이거 왜 해지하죠? 그냥 계속 가져가셔서 사망보장으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보험 해약해서 아들 연금 넣어주지 마시고요. 이 보험을 꾸준하게 유지하셔가지고 나중에 아들에게 사망보험금으로 물려주시는 것이 아들에게 훨씬 더 좋은 대안일 거고요. 3200 해지해가지고 3200으로 30살짜리 아들 연금 가입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사망보험금 1억을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해지하시면 아무리 이게 원금의 수익이 낮다 하더라도 해지하시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연금을 아들 이름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받으셔가지고 자녀한테 주시는 것이 더 좋아요. 아시겠죠? 네. 자녀한테. 자, 여러분께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또 질문들이 많으시네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종신보험을 잘못 가입하는 게 심각하다는 사실이에요. 떵보이님, 박사님 외국인도 4대 보험 가입하고 국민연금 납입하면 65세 연금 탈 수 있나요? 그리고 외국인이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가입하면 노후연금 받을 수 있나요? 자,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신 나중에 연금 받을 때는 국내에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5세 연금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외국인이든 뭐 대한민국 국민이든 가입하려면 주민번호 13자리는 있으셔야 돼요. 주민번호가 없으면 외국인 등록번호 13자리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번호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외국인이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노후에 연금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외국에 계신 분이시라면, 외국에 소득이 있으신 분이고 국내 소득이 없는 분들이라면 국내 소득에 대해서 세금 환급해드리는 연금저축은 의미가 없고 차라리 비과세 연금보험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제이미 제이님, 만 51세 가입 시 최저보증 70세 가능한가요? 네, 뭐 아직 10분이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최저보증 상품 가입 가능하십니다. 심선근님, 노후 준비는 연금이 제일이죠. 감사합니다. 연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은 연금으로 준비하고 그 안정적인 소득이 뭐 그게 100만 원이든 300이든 500이든 간에 연금으로 준비하신 이후에 추가적인 소득은 여러분들이 뭐 주식으로 받아도 되고 부동산으로 받아도 되고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또박또박 나오는 연금 소득이 노후에 필요하다는 거, 그거 기본적인 소득은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THU님, 최저보증 이율 상품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저보증 이율은 우리나라 연금의 종류 중에서 반드시 연금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해드리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받으신 경우엔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게 되면 일반적인 변액보험, 투자 상품이 되어버리고 손실도 더 커지기 때문에 연금 받는 조건으로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최저보증 이율에 대한 연금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이미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베스차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양서님, 박사님 유튜브 보면서 막내 아들에게 들어준 종신보험 증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자가 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바꿀 수 없나요? 막내 아들에게 종신보험 들어줬는데 막내 아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 보세요. 막내 아들에게 종신보험을 들어줬다는 얘기는 뭐 아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계약자가 아버지예요. 계약자가 아버지고 아들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을 가입해줬다. 자, 이 말을 다시 풀어드릴게요. 다시 그냥 그대로 풀어드릴게요. 아빠가 자식이 죽으면 보험금 타내려고 자식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계약자가 되고 자식이 피보험자가 되는 종신보험입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아빠가 자식이 죽으면 보험금 받으려고 가입한 보험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입하신 분은 수수료 뻑적해요, 사실.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그럼 진짜 자식이 죽기를 바라서 가입하셨냐? 그렇지 않았겠죠. 이게 뭐냐면, 다 자식이 나중에 이 종신보험 가입하면 나중에 또 뭐 원금 탈 수 있고 수익이 된다고 하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가입해 주신 거예요. 종신보험은 내가 가장이 되어서 내가 책임질 가족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가입하신다면 실제로는 이거는 사실상 굉장히 잘못된 계약이 되는 것이죠. 20년 만기 되셨다고 하시네요. 그 아들 나이가 37살이십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17살 딱에 가입하신 거기 때문에 물론 이미 가입하셔가지고 어쩔 수는 없고 또 아드님 입장에서 이제 가장이 되어서 자식을 위해 준비한다면 종신보험은 좋은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계약자를 아버님이 납입하셨어요. 아버님이. 지금 계약자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바꾸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납입 자체를 아버지가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보험은 아들이 사망하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계약을 자식이 상속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굉장히 복잡하게 가입하셨는데 나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전화로 문의하시면 더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바꾸셔봐야 이미 납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상속이나 징역 관련해서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대안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종신보험을 계약자를 바꿔서 상속이나 징역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입 기간 중에 하셔야 됩니다. 납입 기간 중에. 이미 납입한 것은 이미 방법이 없습니다. 최연나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개인형 IRP 퇴직연금 신탁 2천만 원을 2018년 11월에 가입했는데 지금까지 금리가 100만 원 붙었어요. 지금 금리가 높아서 해지해서 거치식 예금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RP 내에서도 정기 예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서 해지해서 거치식 예금으로 옮기실 거면 IRP 내에서 정기 예금 상품 하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굳이 해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실 거면. 그리고 IRP는 퇴직금 목적으로 가입하신 거고 세액공제 받으셨을 거기 때문에 굳이 해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55세 미만이시면 중도 인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시고 여러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점 피 튀기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구양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했는데 반드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 테니까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아님 연금저축보험 만기되었군요. 만기되었으면 이제 연금 받으셔야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연금보험은 노후보장. 얘는 창과 방패 서로 모순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다 갖춘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부터 사망보장이 목적이면 종신보험, 연금보장이 목적이면 연금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종신보험이 저축이나 연금으로 둔갑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방법이다. 보험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보험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나 결국은 연금은 전문 상품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거죠. 네. 그죠? 김밥은 김밥 전문점, 돈가스는 돈가스 전문점, 볶음밥은 볶음밥 전문점 가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모든 걸 다 파는 집은 사실상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게 제 견해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최연나님 59세인데 지난 아직 6년 지나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더 이득일까요? 네, 그렇죠. 6년 지나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늦게 받으시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연금 받으시게 되면. 자, 하루님 오늘 방송 들으시고 조금 종신보험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상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좋은 활용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우리가 한번 가입한 상품은 해지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목적에 그대로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죠. 노후 준비된다고 연금 전환 가능하다고 가입하셨으면 맞는 얘기입니다. 연금 전환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 전환이 해지환급금이 연금 전환된다는 사실은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 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가입하신 거 제가 뭐라고 이래저래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진짜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잘못 가입한 것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두 가지 상품을 헷갈려서 가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사는 어쩔 수 없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보장성 보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판매 그 방법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에 대해서 무지하고 잘 모르시는 일반 서민들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겠지 라고 가입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페스타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이 계신데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누르고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안 누르셨다면 지금 이 시간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사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이 노출돼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올바른 연금 설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네,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저희 상담센터에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내일 낮에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상담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채널, 유일한 상담센터, 연금박사 상담센터밖에 없다. 그죠? 저에겐 자부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가 연금에 대해서 우리 오래 사는 시대에, 고령화 시대에 고령화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인 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물어볼 데가. 이런 우리나라의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 이런 나라에 노후에 대해 물어볼 데가 최소한 100군데, 200군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금융회사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 자, MS강님, 2800-3624가 아니고 1800-3624입니다. 네. 2800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저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담도 하고 가입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해드립니다. 근데 뭐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입 안 하셔도 되고요. 궁금한 거 활용하시면 저희도 사실 여러분이 다양한 질문 해주시면 저희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그런 스타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실제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가 스타디를 통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전문화 되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꼭 여러분이 하셔서 저희 센터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624. 네, 3624는 저희 아버지 생일이에요. 1936년 6월 24일 생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번호입니다. 1800-3624.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꼭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서 도움되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한 거의 50분 가까이 지냈네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제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휴일인데 다음 주도 연금박사 라이브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휴일날 오히려 더 듣기 편하신 분들은 꼭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박사님도 늦둥이네요. 네,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늦게 낳으셨습니다. 그래도 늦게 나서 천재 제가. 그래서 뭐 꼭 일찍 나야만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아시죠? 제가 머리 좋은 거 머리 좋아서 세상을 잘 살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에게 얘기는 잘해드리고 도움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사실 머리 좋은 게 뭐 이렇게 꼭 도움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운 여름달인데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최근에 또 비가 많이 오네요. 그렇죠? 또 빗길 조심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제가 올린 영상 다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